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험담하다가 갑자기 비슷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적 없습니까? 저 사람 진짜 짜증나. 쟤 무능해. 뒤에서 욕 좀 해줘야지. 이런 말 속으로라도 한번 하셨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험담한 뒤로 여러분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기대한 일이 물거품되거나 관계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예를 들어 친구를 뒤에서 험담했는데 며칠 후 그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직장 동료를 욕했는데 자신도 비슷한 비난을 받는 경우 이런 일이 우연히 반복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험담이 부메랑이 돼서 100%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임을 선포하는 권리 선언문입니다. 네빌 고다드와 에이브라함 힉스 두 거장이 평생을 바쳐 깨달은 절대 책임의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인이기에 오직 여러분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직접 조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왜 험담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지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브라함 힉스가 강조하듯 우리의 말과 생각은 진동입니다. 험담을 하면 부정적인 진동을 세상에 뿌립니다. 그러면 우주 또는 잠재의식이 그 진동에 딱 맞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비난하는 진동이 비난받는 사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낮춰서 좋은 것들이 다 피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에이브라함 힉스의 진동 맞추기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방출하는 게 곧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험담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고 돈 흐름을 막는지 명확해집니다. 네빌 고다드 관점에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험담할 때 여러분은 상대를 나쁜 상태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네빌이 말하듯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험담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비난받고 배신당할 수 있는 상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네빌의 재편집 기법 반대 버전입니다. 부정적으로 과거나 현재를 새기는 꼴이죠. 결국 여러분 삶에 비슷한 비난과 배신 패턴이 반복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 네빌이 2차 대전 중 미군 복무 중에 제대를 간절히 원했지만 제대를 원하는 대신 이미 제대한 사람처럼 취침 전 상상했습니다. 그 결과 9일 만에 불가능했던 명예 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으로 부정 상태를 상상하면 그 상태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험담이나 비난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이 호르몬은 부정 편향을 강화해 더 많은 부정적인 사건을 눈에 띄게 만듭니다. 거울 뉴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면 여러분 뇌가 그 감정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패턴이 각인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세로토닌을 늘려 창의성과 기회를 넓혀줍니다. 심리학 확장 구축 이론에서도 부정 감정은 시야를 좁히고 창의성을 죽인다고 밝히고 있죠. 이 모든 게 험담이 뇌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증거입니다. 현대사회 어디서나 이게 특히 위험합니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험담이 거의 일상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 소셜미디어, 심지어 가족, 친구 모임까지. 하지만 이 부메랑이 쌓이면 관계 고립, 돈 기회 상실, 스트레스 폭증의 악순환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 험담하다가 자신도 배신당하는 경우, SNS에서 악플 달다가 비슷한 공격받는 경우, 이 모든 게 부메랑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험담이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독이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탈출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험담 부메랑을 끊는 3단계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1단계 3초 전환법. 험담 충동이 들자마자 멈추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이 말은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3초 안에 에이브라함 힉스처럼 바꾸십시오. 기분 좋은 생각 선택. 그 사람도 나처럼 노력 중이야. 나는 좋은 관계만 끌어당긴다. 이 3초가 뇌의 부정 루프를 끊습니다. 매일 몇 번만 해도 진동이 올라갑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지. 실제로 해보면 험담 충동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단계가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전체 진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2단계 일주일 험담 제로 챌린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험담 0번 지키십시오. 대신 매일 저녁 일기장에 오늘 만난 사람들의 좋은 점 3가지 쓰십시오. 험담 대신 덕담으로 전환. 저 사람 운 좋네. 나도 곧 운 좋을 거야. 일주일 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 챌린지 동안 험담이 떠오를 때마다 이건 내 진동을 낮춘다 라고 인지하십시오. 하루하루 변화가 쌓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안도감이 핵심입니다. 험담을 놓아버리는 자유를 맛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삶에서 4일차부터 말이 저절로 바뀌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3단계 내빌 재편집, 취침, 명상. 매일 잠들기 전 5분 과거 험담 기억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그때 내가 칭찬으로 바꿨다로 재편집 상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 사람 험담했는데 실제로는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느낌으로 생생히 느껴보십시오. 내빌의 취침 전 상태에서 이걸 하면 잠재의식이 과거를 바꿉니다. 수면 중 기억 재통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보십시오. 이 명상이 반복되면 과거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내빌의 제대 사례처럼 불가능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상태를 느끼다 보면 험담에 대한 무의식적 충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운, 인간관계와 돈, 흐름이 풀립니다. 왜? 험담이 관계 블록이었고 관계가 모든 좋은 걸 가져오니까요. 2026년 목표로 험담 제로, 덕담 100% 선언해 보십시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진동을 높여 더 큰 기적을 부를 겁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든다는 증거예요. 에이브라함 힉스가 말씀하신 대로 진동을 높이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진동을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말로 내 현실을 창조한다. 험담 대신 덕담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훨씬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매일 밤 상상하며 잠들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다는 수많은 책과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현실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남들은 며칠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왜 나만 이 지독한 기다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운명은 정해져 있나 보다라며 소망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소망이 늦어지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현실화의 시차라는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정확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공하게 영원한 스승 네빌 고다드와 현대 현실 조종의 대가 바딤 젤란드의 통찰을 빌려 왜 여러분의 소망이 문턱에서 멈춰 있는지 그 거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의 깊은 탐구가 당신이 보낸 수백 시간의 방황을 단숨에 끝내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현실화의 대부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는 그 찰나의 순간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3차원 물리세계에는 밀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각이 물질이 되어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빌은 이를 사건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미 실현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주는 그 결과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경제적 자유라는 소망을 가졌다면 우주는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어떤 사건을 일으킬까요?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는 분들은 여기서 절망합니다. 거봐, 현실화는커녕 더 나빠졌잖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그 해고가 당신을 새로운 사업의 길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달이었음을, 그 배신이 당신을 더 단단한 리더로 만드는 훈련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요. 현실화가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이 사건의 다리야 위에 서 있으면서도 다리가 아닌 진흙탕에 빠졌다고 오해하며 스스로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다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다리는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는 이를 이중 거울의 원리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일반적인 거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매우 밀도가 높고 끈적한 타르와 같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웃는다고 해서 거울 속의 상이 즉시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해갑니다. 이를 젤란드는 지체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당신의 오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가졌던 과거의 지배적인 감정과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즉, 당신은 지금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 현실을 보고 아직도 안 바뀌었네 라며 실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럼 거울은 다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소망이 실현되려다가도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다시 또 뒤섞여 버리는 것이죠. 당신이 기다림에 지쳐 현실을 원망할 때마다 현실화의 시계는 다시 0초로 리셋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바딤 젤란드는 현실화가 지연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잉여 잠재력을 꼽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소망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제발 이번만은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결핍의 진동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내게는 그것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주에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는 평형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면 우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려 합니다. 당신이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 우주는 당신의 집착을 시키기 위해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현실화를 앞당기고 싶다면 소망에 부여한 과도한 힘을 빼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안도감과 젤란드가 말한 중요도 제로의 상태는 일맥상통합니다. 마치 신문을 사러 나가는 것처럼 혹은 예약한 택배가 당연히 올 것을 아는 것처럼 덤덤해지십시오. 되면 좋고 안 돼도 나는 여전히 완벽하다는 여유가 생길 때 지체 현상은 사라지고 현실화는 광속으로 일어납니다. 이론을 넘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법을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이 3단계를 실행하십시오. 1단계, 눈앞에 3D 현실의 과거라는 라벨을 붙이십시오. 오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며 즉시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내 과거의 생각이 만든 잔상일 뿐이다. 나의 진짜 현실은 이미 내 내면에서 완성되었다. 거울 속의 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거울을 때려 부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먼저 가진 자의 평온함에 머물면 현실은 결국 당신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건의 다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앞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결핍의 주파수로 떨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 또한 다리의 일부다. 이 사건은 나를 가장 완벽한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지름길이다. 모든 상황을 축복할 때 당신은 다리 위를 달리는 쾌속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3단계, 당연함의 주파수를 24시간 유지하십시오.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는 격렬한 흥분이 아니라 차분한 당연함입니다. 언제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미 내 것인데 언제 올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당연함이 우주의 지체 시간을 뚫고 소망을 당신의 눈앞으로 소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구원 여러분, 당신의 소망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택배가 배송 중일 때 우리가 할 일은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택배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즐길지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사건의 다리 끝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울의 지체 현상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앞에서 조만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쐐기를 박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풍요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지금 즉시 댓글창에 아래 문장을 타이핑하며 우주에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소망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미 실현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현실에 속지 않으며 오직 이미 이루어진 풍요를 누릴 뿐이다.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한 줄이 기적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선언하는 그 찰나 당신의 현실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당신의 진동을 최고조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는 네가 뭐 좀 특별한 줄 아느냐? 그러다 망한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숨이 잠깐 막히고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역시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건가? 나만 이상한 사람인 걸까? 오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거절당한 느낌의 정체를 평생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진실을 발견한 두 명의 거인 밥 프록터와 하부 에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박힌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뽑아내고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식을 세우는 실전 스크립트입니다. 이야기는 196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됩니다. 소방서에서 일하던 26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공장, 주유소, 막노동을 전전하며 살았죠. 빚은 산처럼 쌓여가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라. 제발 현실을 봐라.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었죠. 그런데 그해 한 동료 소방관이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였습니다. 청년 밥 프록터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향해 걷기로 말이죠. 그는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비웃었습니다. 소방관이 무슨 사업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첫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신의 저서 부자로 태어났다를 출판하려 했을 때도 출판사들은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주변의 말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충고를 던집니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조언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직 그 결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듣는 주변의 충고는 그들이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공포의 반영일 뿐입니다. 프록터는 그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밥 프록터는 첫 해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삶은 늘 탄탄대로였을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유럽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 집안은 늘 빠듯했습니다. 13살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판매, 선텐 로션 장사까지 하며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수십 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 집 지하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부, 만약 네가 잘 안되고 있다면 네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 에커는 그 길로 피트니스 스토어를 열었고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 전 재산을 다시 잃었습니다. 잘못된 투자와 무분별한 지출,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버는 법을 알았는데도 왜 다시 무너졌을까요? 에커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었다. 내 안에 청사진이 문제였다.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우리 집은 늘 빠듯하다.
프로그래밍 그것이 바뀌지 않은 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의 잠재의식은 익숙한 수준인 가난으로 그를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브 에커입니다. 그는 내면의 설정값을 바꿨고 다시 시작해 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의 저서 백만장자 마인드는 출판 첫 주에 뉴욕타임스 1위를 차지했죠. 에커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변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그런 사람들의 상식적인 말은 너를 그들의 수준에 묶어두려는 프로그래밍일 뿐이다. 그들이 안 해본 삶에 대한 의견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평생 서로 만난 적 없는 밥 프록터와 하브 에커. 살아온 배경도 달랐던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에커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도 의식이 허락하는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이 왜 위험할까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잠재의식에 새겨져 여러분의 설정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커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우리 집은 늘 빠듯하다는 말처럼 그 말들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재의식은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의식의 영토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두 대가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3단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의식 전환입니다. 누군가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할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을 포착하십시오. 그 느낌 자체가 잠재의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붙잡고 곱씹지 마십시오. 대신 즉시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저 말은 저 사람이 경험한 세계의 한계다. 내 세계의 한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려는 곳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어떤 말을 내 마음속에 허용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가의 목소리를 반복 청취하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나폴론 힐의 책을 50년 이상 매일 읽었습니다.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관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잠들기 전 5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 10분, 원하는 현실을 이미 만들어 본 사람의 목소리를 혼자 조용히 매일 들으십시오. 그것이 가난한 청사진을 지우고 부의 패러다임을 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프록터에게는 책을 건네준 동료가 있었고 에커에게는 한마디 조언을 해준 아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걷는 사람과의 접촉이 두 사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과 함께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주변의 독설이 여러분을 흔드는 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도 좋습니다. 같은 진동수를 공유하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 가족 여러분, 밥 프록터는 빚쟁이 소방관이었습니다. 하브 에커는 부모님 지하실에 얹혀 살던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 주변의 말은 참으로 현실적이었고 또 참으로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단순한 추측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브 에커가 백만장자가 되었다가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그가 느꼈을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또 원점인가? 라는 처절한 질문이 그를 진짜 답으로
돈이 생겨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익숙한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식이 바뀌면 돈은 그 의식의 수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변의 말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프로그래밍이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귀에 담는 목소리를 걱정 섞인 타인의 말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첫 번째 새로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내 의식은 내가 결정한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주인의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